지난 30라운드 정말 연승을 기록한 팀이 단 한 팀도 없을 정도로 이변이 연출이 됐죠? 네. 근데 뭐 연승은 없었지만 네. 그래도 연패 당한 팀이 있었는데 네. 왜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연패를 당한 팀이 있었는데 인천이 바로 2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인천은 그렇게 뭐 아주 나쁘다고 보긴 힘든 게 사실 그 전에 4연승을 했기 때문에 2연패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역시 수원이라는 강팀을 네. 만나서 좀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인천이 최근 어쨌든 간에 이 6강을 놓고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팀인데 네. 수원을 상대로는 득점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 앞선 두 경기 모두 다 2연패를 당하는 기간 동안 득점을 하지 못하고 다 1대0으로 패했다는 점에서는 인천이 조금은 힘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한편 인천이 2연패라는 수령에 빠지는 사이에요. 인천의 6위 자리를 노리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게 승점 2점 차로 어느덧 근접해지고 있어요. 네, 3연승을 달리던 제주가 2연승을 달리는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경기 결과는 2대2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 팀이 정말 최근 상승세를 타는 이유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후반 14분에 코바의 패스를 받은 유준수가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했죠. 근데 제주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주에는 까랑가가 있었습니다. 까랑가가 바로 후반 24분에 김승교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서 동점골을 넣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가더니 3분 뒤에 바로 역전골을 넣었거든요. 네. 까랑가가 이 전 경기에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경기에서 두 골을 폭발시키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는 이대로 끝나는가 싶더니만 종료 직전에 제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반칙을 범하고 말았고요. 그 상황에서 제파로프가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이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됐죠. 네. 근데 이날 경기에서 김신욱 선수가 득점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아쉽게 놓쳐버린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득점이 11골로 네. 여전히 지금 에두 선수가 단지 오래됐는데 에두 선수가 경기 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지금 네. 1위인데요. 뭐 에두, 아드리아노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신욱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얻어내니까 파넨카킥을 시도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김호중 골키퍼가 너무 좀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김신욱 선수가 파넨카킥을 근데 너무 좀 여유 있게 시도를 하지 않았나, 너무 좀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처구니없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냥 사실은 울산이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좀 날려버린 게 됐죠. 네. 저 슈팅을 때릴 때만 하더라도 김신욱 선수의 감성은 소녀 감성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얌전한 파넨카킥을 보여줬죠. 아니 굉장히 독실한 신자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천과 제주와 함께 6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전남 같은 경우에도요.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승점 1점만 나눠 가졌죠. 네, 전남으로서는 승리가 절실해서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데 대전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대전이 전반 초반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반 11분에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서명훈 선수가 정말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는데요. 김병직 골키퍼도 꼼짝없이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남의 파상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전남이 골문을 두들기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동점에는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반을 0대1로 마쳤고요. 후반 12분 드디어 동점골이 터집니다. 스테보 선수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았는데 이정호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헤딩으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양 팀의 대결은 1대1로 마무리되는데요. 전남이 사실은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는 경기 자체를 완전히 주도했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는 승점 1점에 멈췄다는 것이 전남에게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전남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승부로 7경기 무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3위 자리를 두고 경기를 펼쳤던 포항과 성남 같은 경우에는 결국 포항이 웃었죠. 네, 고무현 선수가 보면 성남과 경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먼저 있었던 경기에서 2골을 넣어서 이제 포항의 승리를 안겼는데 그 전에도 고무현 선수가 하여튼 성남만 만나면 이상하게 좀 잘해요. 고무현 선수가 제가 프로 데뷔한 이후에 계속 봤을 때마다 움직임은 정말 세계적인데 왜 저렇게 골을 못 넣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성남만 만나면 그 움직임과 득점력까지 네. 합쳐지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되거든요. 네. 이날 경기에서도 역시 고무현 선수가 대단한 득점을 보여줬는데 성남도 그의 질세라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멋진 득점을 했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어쨌든 대단한 득점을 보였는데 근데 마지막에 역시 좀 강점이 가졌던 것이 포항이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득점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약간 쥐어짰다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네. 어쨌든 포항이 이 경기를 이기면서 사실상 스플릿에서는 좀 상위 스플릿에 남는 그런 쪽으로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1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요즘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나마 좀 안도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서울도 상황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전북과 서울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서울이 패배를 당했죠. 네. 그러면서 서울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3경기 무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자, 전북 입장에서는 서울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바로 골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마치 슈퍼맨이 된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 들어서는 연속골이 터지는데요. 후반 8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왼발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제 골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절묘하게 돌아서면서 바로 골을 연결했거든요. 이재성 선수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종료 직전에 바로 레오나르도가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가 골을 기록하면서 전북이 3대0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전북은 이 승리의 기세를 간바 오사카전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서울 입장에서는 전북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3경기 무승을 기록한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전북이 정말 팀 성적과 함께 축구 도시로서 정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전해드릴 두 팀 같은 경우에도 좀 경기를 잘하며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부산과 광주죠. 네. 이 팀들 경기는 상황이었는지 만큼 사실 네. 전반전부터 조금은 거친 경기가 됐어요. 뭐 네. 전성찬 선수한테 파울을 하고 또 골키퍼와 또 충돌 장면도 나오고 뭐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부산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승점을 많이 벌어놔야 네. 그래야 어쨌든 간에 강등을 좀 피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광주는 지금 6강 상위 스플릿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갈 길이 급한 팀들이었는지 몰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 팀 모두 다는 좀 수비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너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 네. 이제 득점 없이 비기고 말았습니다.